안녕하세요. 대나무 투자입니다. 굉장히 오랜만에 또 영상을 찍는데요. 오늘 크리스마스 날이기도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딱히 할 건 없고 그래서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습니다. 뭐 준비한 거는 없습니다. 그래서 사실 그냥 엑셀 화면 띄워놨고요. 오늘은 그냥 짧게 개인의 재테크 또는 어떻게 자산을 모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물론 저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이미 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좀 살아가다 보면 금융 쪽 전공한 사람도 조차도 대출을 이용하지 않아서 이래저래 뭐 재테크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. 금융 쪽 전공이 아니다면 더욱이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이래저래 좀 말씀을 해드리고자 합니다. 첫 번째 사회 초년생들 또는 뭐 이렇게 첫 사회 초년생이 아니더라도 뭐 과장급들이라 하더라도 가장 고민이 집이죠. 집. 이 집을 어떻게 할 것이냐, 뭐 비싸다, 뭐 청약 안 된다, 뭐 이러는데 발상을 조금 바꾸셔야 됩니다. 집은 예, 반드시 사야 되는 재화. 예, 한 채는 반드시 사야 됩니다. 물론 안 사고 살아도 돼요. 뭐 아주 인플레이션이 안정된 나라라든가 뭐 그래도 되긴 하는데, 아니면 지역적으로 뭐 집값이 올라갈 요인이 없다든지 그러면 되는데, 제 기준으로는 이제 수도권 이야기 하는 겁니다. 뭐 경기도, 서울 한 채는 반드시 사야 됩니다. 근데 뭐 돈이 없다. 어떻게 사냐? 대출로 사는 거죠. 집이라는 게 비싸죠. 뭐 예를 들어서 경기도면은 한 4억 정도 합니다. 뭐 구축 기준이에요. 4에서 5억. 뭐 신축은 좀 더 비싸요. 신축은 뭐 대략 7억. 뭐 이 정도 하죠. 서울로 가면 뭐 구축이 뭐 6, 7억 하죠. 이것도 아닌가요? 신축은 매우 비쌉니다. 신축은 뭐 13억 정도 하죠. 13억. 물론 뭐 강남 이런 데는 뭐 구축이 뭐 13억 하겠죠. 어떻게 사냐? 우리 연봉도 작은데 이거를 어떻게 사냐면, 사실 뭐 최근에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뭐 이런 건 제외할게요. 이런 건 제외하고 여기까지만 저희가 우리가 뭐 생각하고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면은, 자동차 사실 때 어떻게 하세요? 자동차 보통 3천만 원 하죠. 뭐 싼 건 2천만 원. 이거 사려면은 보통 자동차는 대출로 많이 안 사요. 물론 대출로 사시는 분도 있지만, 이거 사시려면은 뭐 한 2, 3년 열심히 일해서 사시죠. 집은요. 만약에 집은 4억이면 뭐 차이 10배잖아요. 그럼 2, 30년 일해야 돼요? 아휴, 그건 평생 일해서 집 하나 사는 거네. 물론 연봉이 올라가겠지만, 맞는 말입니다. 원래 집이라는 게, 물론 좀 싼 지역은 좀 다르긴 한데, 원래 집이라는 게 그만큼 비싼 재화예요. 그러니까 자기가 일평생 살면서, 어차피 일평생 살면서 평균적으로 집 한 채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. 뭐 집 10채 사야 될 거 아니잖아요. 차는 뭐 맨날 바꿔줘야 되지만 한 채 있으면 되는 건데, 20년간 내가 모은 돈으로 사서 그 집으로 또 20년 사는, 그러니까 총 제가 집을 사서 40년 산다 라고 하면은 20년간 나의 노동력으로 발생한 돈으로
사서 20년은 뭐 내 집으로 사는 거죠. 20년은 뭐 그냥 사는 거죠.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? 자, 저는 이 집을 40년 살죠. 40년 사는데 그 20년을 모아서 20년을 사는 게 아니라 대출로 땡겨서 일단 40년을 살고 대출을 20년간 갚는 거예요. 그러면 40년을 살고 20년간 갚는 거니까 뭐 그러면은 뭐 억울하지 않죠. 평생 이래 집 하나 사냐? 아니에요. 그냥 평생 나는 이 집에서 살고 제 소득의 일정 부분을 대출로 갚는 거예요. 근데 대출로 갚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저축이라고 생각하세요. 저축. 이거를 저축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. 예를 들어서 자 뭐 요즘에 워낙 대출 규제가 많아가지고 뭐 옛날 같은 기준으로 하면은 뭐 한 4년 전만 해도 4년 전이 아니라 2, 3년 전만 해도 대출이 70% 나왔어요. 지금도 뭐 서울도 40% 나오죠. 자, 70% 나오는 기준으로 해볼게요. 그러면 4억이잖아요. 4억이잖아요.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대출이 70%가 나온다. 2억 8천 대출이죠. 2억 8천 대출. 그러면 저는 1억 2천 있으면 돼요. 그럼 1억 2천은 뭐 어차피 결혼할 때 뭐 사회생활 1년 차에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. 열심히 모아서 둘이 모으든 혼자 모으든 이렇게 모아서 1억 2천 마련하셔야죠. 뭐 부모님 찬스 있으면 땡큐. 있으면 땡큐고요. 그렇게 해서 뭐 하고 이거는 이제 빌리는 거예요. 이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. 빌리는 건데 보시면은 보통 20년에서 30년 많이 하세요. 그러면은 뭐 대략적으로 계산하면은 이거에다가 뭐 이거를 20년 한다. 20년 원금 얼마인가요? 100만원? 원금 균등상환으로 하면은 100만원 갚는 거고요. 이자는 뭐 요즘에 대충 뭐 금리도 싸니까 고정으로 빌려도 3% 초반이면 나오거든요. 3% 초반. 담보대출이니까 3% 초반, 뭐 더 싼 것도 있어요. 뭐 디딤돌도 있고 3% 초반으로 받으셔가지고 이거를 근데 이거를 뭐 20년으로 나누는 거죠. 그럼 1년에 그거를 12달. 근데 20년 평균으로 보면은 뭐 평균적으로 보면은 2억 8천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한 중간값으로 계산해야겠죠. 그러니까 나누기 한 번 더. 이렇게 하면은 이자가 너무 싼데요. 잠시만요. 이거를 연간 이자죠. 연간 이자. 이게 연간 이자니까 이거 20으로 나누면 안 되고 이 정도네요. 아이고. 평균적으로 딱 이 정도 갚아 나가시면 돼요. 150만원. 그러니까 2억 8천을 20년 균등 상환으로 하시면 이자는 원금을 20년 12달 한 달에 100만원씩 갚으시면 되고요. 2억 8천에 3% 연간 이자를 12로 나누면 월간 이자인데 2억 8천이 계속 2억 8천이 아니잖아요. 제가 원금을 갚아 나가니까 평균적으로 보면은 1억 4천이죠. 그래서 나누기 하면 150만원씩 갚아 나가면 돼요. 그럼 예를 들어서 정말 뭐 250만원에서 300만원 버시는 분이다. 월급이 올라갈 거예요. 이건 초봉이고 올라가겠죠. 뭐 300에서 350으로 올라가고 350에서 400으로 올라갈 거예요. 그러면 뭐 150만원 부담 되시나요? 부담 안 돼요. 그렇게 사시다 보면 이 4억짜리 집이 5억이 됩니다. 또 계속 갚아가다 보면 운 좋으면 6억도 돼요. 그러면
이제 뭐 이거 팔아가지고 또 더 큰 집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죠 뭐. 그러면서 사시는 거예요. 그럼 이게 정상적인 구조입니다. 요즘 뭐 젊은 친구들 보면은 뭐 4포, 3포 뭐 이런 얘기 하던데 포기할 거 하나도 없어요. 지금 최저임금이 10,000원이잖아요. 뭐 10,000원 가신다는데 최저임금 아직 10,000원 안 되지만 뭐 조만간 10,000원 될 것 같아요. 자, 10,000원이 이게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. 지금 미국 최저임금 10,000원 안 되는 주도 많아요. 그럼 이거 10,000원이잖아요. 하루에 10시간씩 일을 하셔야죠. 10시간을 일해야 됩니다. 5일 일하죠. 4주 플러스 뭐 특근 몇 번 하잖아요. 그죠? 특근 몇 번 합니다. 특근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4주 이 정도에 몇 시간 일하나요? 뭐 주말이니까 뭐 5시간만 일한다 칠게요. 이 정도 벌잖아요. 최저임금으로 일해도 200에서 220 정도 벌 수 있어요. 뭐 이거 갚아 나갈 수 있는 거죠. 150만원. 그래서 뭐 포기할 필요 전혀 없다. 연애도 하시고 아기도 낳으시고 집도 사시고 하면 된다. 뭐 너무 높은 데 가 있으면 안 돼요. 이거 벌어가지고 이거 못 사죠. 근데 이거 가능하다 이거죠. 이렇게 해서 집값이 오르면 그 다음에 이거 노리시는 거예요. 이거 노리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노리시는 거예요. 집값이 올라서. 초음부터 너무 이거라든가 이걸로 가시려고 하면은 서로가 다 불편해요. 그렇게 해서 집을 하나 사시고 이게 제 생각에는 1번 재테크입니다. 이게 1번 재테크. 이거가 뭐 이거 아직 해결 안 됐는데 주식 투자하시고 뭐 펀드 투자하시고 보험 가입하시고 뭐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. 집부터 이게 해결이 돼야 만사가 형통합니다. 뭐 제 구독자분들 중에 뭐 이미 나이 지긋하신 분들은 집 다 해결됐겠죠. 그리고 그 시절엔 집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았어요. 집도 비싸지도 않았고 집이 계속 올라가고 매우 공감하실 거라고 보는데 젊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거부터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재테크를 생각하시라. 그게 정답입니다. 그리고 이제 이게 해결되신 분들은 이제 그 다음부터 저축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근데 시간이 별로 없네요. 짧게 하기로 했으니까.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시는 게 뭐 집 두 채로 가시는 분도 있으실 수도 있고 뭐 나는 뭐 딱히 집 두 채는 관심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있죠. 주식이라든가 뭐 펀드라든가 뭐 오피스텔 같은 임대형 주택 임대 뭐 등등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? 이게 사실 뭐 제 전문 분야는 주식이긴 한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사실 두 가지 방법이 있긴 해요. 첫 번째는 가장 평범한 건데요. 딴 거 필요 없습니다. 코덱스 200을 분할 매수 하시는 겁니다. 이거 분할 매수 하시면 돼요. 대신 코덱스 200은 유동성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돈 없으면은 바로바로 환매가 가능하다라는 게 단점인데, 근데 요즘 펀드도 환매 쉬워요. 그냥 인터넷 들어가서 환매하면 돼요. 그러니까 사실 뭐 자기가 컨트롤만 잘 할 수 있을 수 있으면 이거 분할 매수 하시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. 이거 좀 부족하다. 그 다음은 삼성전자 분할 매수입니다. 네, 뭐 저도 주식 오래 했지만 삼성전자만큼 좋은 회사가 없어요. 뭐 미국의 뭐 G라든가 이런 것도 다 망가지는데 삼성전자 뭐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는데 뭐 모르죠. 하지만 삼성전자를 추천하는 이유는 사실상 뭐 가전 때문 아니고 이거죠. 반도체. 지금까지도 핵심이었지만 앞으로도 굉장히 핵심 재화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 때문에 반도체. 사실 코덱스 200을 분할 매수하는 이유도 이거 때문이에요. 핵심은 이겁니다. 그래서 전자 코덱스 200 분할 매수하시면
좋은 성과 있을 수 있습니다. 이거만큼 괜찮은 거 없어요. 뭐 개별 주식 하면은 뭐 단기에 돈 벌 수도 있는데 그 이후에 또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고, 코덱스 200 뭐 별거 아니라고 하는데 코덱스 200 한번 보실까요? 수익률 어땠는지. 코덱스 200 그렇게 또 나쁘지도 않아요. 코덱스 200 한번 볼게요. 코덱스 200을 보시면 삼성전자가 훌륭한 거는 뭐 다들 아실 거고요. 코덱스 200은 뭐 얼마큼 훌륭한가 한번 볼게요. 뭐 훌륭하지 않은 것 같은데 굉장히 또 나쁘지 않게 훌륭했습니다. 예. 최근 10년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네, 월봉으로 한번, 아이고 뭐가 이렇게 많죠? 이 익스플로러가 너무 느려요. 이게 네이버 차트가 크롬이 안 돼가지고 제가 지금 익스플로러 들어왔는데 아 진짜 뭐 마음에 안 듭니다. 익스플로러 너무 느려요. 아휴 개판이네요. 에휴. 이러니까 안 되겠어요. 너무 느려서 익스플로러는 포기입니다. 포기. 크롬으로 가시죠. 제 컴퓨터가 느린 건가요? 컴퓨터 뭐 그렇게 느린 거 아닌데. 네, 이거 영상 보시는 분 스킵하시면 돼요.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습니다. 아휴 진짜 느려 터져가지고. 이거 보시면 이건 또 안 되잖아. 아 이거 너무 차트가 짧은데 이게 아마 2009년도 2010년도가 금융위기 전이라서 그렇기는 한데 1600포인트였어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. 2010년도 1월 코스피가 1600이었어요. 지금 2019년 12월이 뭐 2200 조금 안 되는데, 그러면은 2200 나누기 37%밖에 안 오른 것 같잖아요. 근데 이거는 코스피 200이고요. 중성주가 많아서 그렇고, 코스피 200, 이거의 인덱스가 코덱스도 있고 타이거도 있는데, 이건 얼마 올랐냐면요, 계산해 보시면 뭐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알아요. 뭐 65% 정도 났어요. 훨씬 많이 났죠. 코스피 보고 아 코스피는 박스피야 뭐 별로야, 진짜 뭐 별로야 이러지만 코스피 200은 훌륭했어요. 그리고 여기 이거 지금 배당 빠진 겁니다. 배당. 배당 빠진 거예요. 배당 연간 한 2% 정도 되죠? 그럼 훌륭한 거예요. 2% 곱하기 10에다가 65%이 정도니까 100%. 나쁘지 않잖아요. 그 연간 한 복리로 하면 한 7% 정도 본 거예요. 연간 7% 정도. 1.07에 뭐 9년이잖아요. 2010년도부터니까. 한 8% 되는 것 같은데요. 최근 10년간 코스피 200입니다. 대형주 지수 코스피 200의 연복리 수익률은 대략 8% 정도예요. 나쁘지 않았어요. 그리고 이거는 그 재투자 뺀 거예요. 배당에 대한 재투자. 배당에 대한 재투자를 더 하셨으면은 뭐 제 생각에는 한 9에서 10%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요. 나쁘지 않은 투자였다. 근데 이걸 지키시려면 어떻게 하셨겠어요? 이게 사실 굉장히 지루한 차트였잖아요. 이럴 때 사셨어야 되는 거예요. 분할 매수를 하면 이럴 때도 사는 거지만 이럴 때도 사고 이럴 때도 사고 이럴 때도 사고 이럴 때도 사는 거죠. 그렇게 사시면 훌륭한 투자